2021년 3월 영국 런던, 도시는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은 시점, 영국은 세 번째 전면 봉쇄에 들어가 있었고 시민들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외출은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됐고 사람들은 목적 없는 이동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안전이라기보다 불안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여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라졌습니다. 1987년에 영국 서리에서 태어난 사라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마케팅 업계에서 일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런던 남부 브리스턴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인들은 그녀를 규칙적이고 신중한 사람, 연락이 끊기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피하려 노력했고 야간 외출 시에도 항상 가족이나 연인에게 문자를 남기곤 했습니다. 2021년 3월 3일 저녁, 사라는 친구와의 저녁 식사 약속을 위해 브릭스턴에서 클래펌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봉쇄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였기에 그녀는 평소처럼 걸어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길을 가다 마트에 들러 와인 한 병을 구매했습니다. 이 장면은 마트 보안 카메라에 선명하게 남았죠. 얼마 뒤 그녀는 친구의 집에 도착했고 둘은 식사를 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 9시 좀 넘어 그녀는 친구의 집을 나섰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약 50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 귀갓길에 그녀는 남자친구와 통화했습니다. 통화는 비교적 짧았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집에 도착하면 연락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핸드폰은 더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회사 미팅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로 생각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의 약속에도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인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자발적 실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생활 패턴과 성향을 고려했을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여권이나 대량의 현금을 준비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떠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실종 이틀 뒤 사건은 광역 전문 수사팀으로 이관됐습니다. 런던은 세계에서 보안 카메라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버스, 상점, 주택 외부 카메라를 확보해 1800시간이 넘는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라의 마지막 동선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클래펀과 브리스턴 사이, 조명이 밝은 대로변. 사라가 실종되기 직전 그녀는 길가에 서 있었고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했고 곁에는 비상등을 켠 흰색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장면은 버스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다른 버스 카메라가 같은 차량의 번호판을 선명하게 촬영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그 차량은 렌터카였고 계약자는 현직 메트로폴리탄 경찰관인 웨인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수사팀만 아니라 영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그가 그녀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2002년에 그는 예비군의 사병으로 입대했고 이후 4년 동안 3차례 경찰관 지원에 실패했습니다. 2006년에 켄트 경찰 특별 순경으로 근무했으며 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음해 예비군에서 제대했죠. 켄트 경찰을 사임하고 민간 원자력 경찰에서 총기 담당관으로 근무하다 2018년에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으로 전출됐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사라를 살해하며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드러난 범행은 명백한 계획 범죄였습니다. 웨이는 몇 주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렌터카를 예약했고 수갑과 테이프를 준비했으며 코로나 봉쇄 단속을 범행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경찰 신분을 이용해 홀로 길을 걷던 사라에게 접근했고 가짜 체포를 연출했습니다.
현직 경찰이었기에 그녀는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그는 그녀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런던을 빠져나간 뒤 켄트주로 이동했습니다. 이 무렵 그녀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챘을 테지만 수갑이 채워진 상태라 달아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인적이 없는 숲으로 데려갔고 성적으로 괴롭힌 뒤 살해했죠. 그 후 그는 시신을 훼손했고 근처 연못에 유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냉정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또 다른 충격을 낳았습니다. 웨이는 과거 여러 차례 노출 행위로 신고된 전력이 있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문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정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국 정부는 앨리시 엔지올리니 큐씨가 주도하는 공식 공공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그가 어떻게 경찰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위험 신호가 무시됐는지였습니다. 간단하게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는 경찰이 될 조건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 행동과 경고 신호는 반복적으로 무시되었다. 경찰 신원조의 실패와 문화 자체가 붕괴 직전 상태였다. 조사 결과는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완전한 실행과 문화적 변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 2021년 3월 9일, 경찰은 자택에 있던 그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직전 그는 핸드폰을 공장 초기화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그는 사라의 납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를 부인했죠. 그는 동유럽 조직에 협박받았으며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곧 수사의 방향은 단독 범행으로 굳어졌습니다. 3월 11일 켄트주 애시퍼드 인근 호드스우드 숲속 연못에서 사라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목 압박에 의한 질식. 그녀는 3월 4일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21년 6월 8일 웨이는 자신의 모든 범행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 열린 재판에서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판사는 그의 범죄를 신뢰를 무기로 삼은 최악의 범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영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3월 13일 런던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조차 경찰은 봉쇄 위반을 이유로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회적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제도, 권력의 신뢰, 국민의 안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질문받게 된 사건이었죠. 나쁜 사람은 체포됐고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상처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언젠가는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